전해드린 대로 경기도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려고 한 정황이 이 문서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공개된 이제 경기도의 비공개 보고서를 보면 이재명 지사를 북한에 초청해달라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있어요. 남북교류협력법을 보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물품이나 금품 같은 것들을 반출하거나 협력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뇌물죄와 비슷하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 게 예컨대 성남 FC 사건하고 그 견주어 보면은 두산이 쌍방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남 FC는 북한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뇌물죄니까 대가 관계가 문제가 될 텐데 아마 포괄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핵심은 우리나라 국내법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게 이게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수차례 뭐 굉장히 많은 대북 그 제재 결의안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위반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원비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2017년도에 북한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 원비어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미국에는 국방수권법이란 게 있어요. 그 내셔널 디펜스 어서리제이션 액트라고 그 국방수권법의 원비어를 인해 가지고 북한을 제재하는 매우 강력한 조항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 법이 국방수권법이 매년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2019년도에는 더 강하게 개정이 돼가지고 2019년 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향이었는지 2019년도에 원비어법이 아주 강하게 개정이 돼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뭐 금융기관이나 그런 기관들은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원비어법을 위반한 게 되고 만약에 이 불똥이 경기도에게까지 튀게 되면은 경기도가 미국과 아무런 그 일을 갖다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다 떠나가지고 어떻게 유엔 결의와 그 북한의 그런 법을 다른 나라도 아닌 북한과 가장 맞대어 있고 북한과 그 휴전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의 그것도 경기도가 위반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감당을 할 수 있었겠는가 참으로 지금 좀 황당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일단 그 원비어는 북한에서 사망한 게 아니고 북한에서 고문을 받고 송환된 직후에 이제 사망한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서 소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혀주셨는데 경기도 비공개 보고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정 변호사님 말씀이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김성태가 외화를 민반출해서 북한에 돈을 줬다거나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 이건 뭐 국가보안법이라든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경기도나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타진하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전혀 되지 않고요. 정치인들, 정치 지도자들, 또 대통령들 다 방북을 추진했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신고해서 하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300만 달러가 지금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서 지급됐다는 걸 진실한 사실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직 300만 달러가 북한에 전달되는 여부가 확인된 게 없어요. 다만 김성태 진술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김성태가 2019년 11월에 돈을 줬다는데 2019년 9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았거든요. 대선 가도도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300만 달러를 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김성태는 북한에 돈을 주고 광물 개발, 자원 개발권을 땄어요. 그러면 이건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딴 거고, 북한 가는 건 돈을 주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김성태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나노스라고 하는 기업을 통해서 광물 개발권을 획득하고 광림이라고 하는 계열사를 통해서 철도 사업을 또 따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북한의 사업권을 따내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북한이 줬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인 것이 원칙인 것이지 뭐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하면서
마치 그 쓴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은 네. 아직까지는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가 연관됐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이긴 하지만 김성태 회장이 이제 북한에 건넸다는 돈은 이제 두 차례 처음에 500만 달러가 이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그 광물건 관련해 가지고 준 것이 500만 달러. 그 다음에 이제 300만 달러가 이제 김성태 회장이 주장하기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 자, 이런 거거든요. 그 말씀 맞고요. 다만 이제 300만 달러가 보니까 그 뒤에 또 1억 달러를 주기로 했다. 예.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의 뭐 관광, 철도까지도 다 가져가겠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적 일환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이 500만 달러를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내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기사를 잘 보면 북한이 요구했다고 돼 있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나 경기도가 김성태 씨한테 요구를 해야지 3년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 북한이 요구해서 북한에 돈을 갖다 주고 하면 경기도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기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과거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 가능성이 공개 석상에서 언급된 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그 방북 초청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북측에서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종혁 원장께서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담을 하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방북 초청 의사를 밝혔고. 예,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도 이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건넨 부분, 자, 이 부분이 과연 경기도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게 좀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경기도가 뭔가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자, 이런 지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게 제가 봤을 땐 많거든요. 쌍방울이 1월 달과 4월 달에 북한에 돈을 각각 200만 불과 300만 불을 보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쌍방울이 돈을 보낸 목적이 뭐 내가 북한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뭐 대동강 맥주를 팔겠다, 이게 아니고 경기도가 그 지급해야 될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을 대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방울하고는 상관이 없는 돈을 쌍방울이 대납을 갖다가 해준 거죠. 그 성남 FC 비슷하게. 그다음에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9년 1월 17일 날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통화를 이재명 회장이 전화를 건네준 것도 아니고 김성태 회장이 한 것도 아니고 이화영 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김성태 회장을 바꿔줬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김성태 회장에게 고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왜 고마운 거겠습니까? 경기도가 내줘야 될 500만 불을 쌍방울이 내주고 있고 내준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그 화면도 나왔지만 5월 달에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가 친서 형식의 공문을 보냈는데 북한에다가 경기도 경제 고찰단, 우리로 말하면 경제 시찰단을 초청해달라고 5월 달에 요청을 갖다 하고요. 7월 달엔 그리고 나서 두 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닐라,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제2차 아태 그 국제교류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김성태 회장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북한 인사를 만나가지고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도와달라고 했고, 그때 뭐 500만 불 이야기 나왔다가 200만 불 깎아가지고 300만 불 낙찰을 받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1월 달에 7월 이후에 4개월 지난 11월 달에 300만 불이 갔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어떻게 경기도와 관련이 없고 이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몰랐을까? 아니 내가 북한을 갈 생각이 없는데 제3자가 저를 갖다가 대신해가지고 북한하고 이야기해서 아니 뭐 어떤 사람 좀 북한 좀 보내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비용 얼마입니까? 그 다 흥정해가지고 그 비용까지 돈 다 내주고 그거를 제가 북한 간다고 했을 때 저를 모르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뭐 소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본인
본인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소설과 같은 다큐멘터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300만 달러를 대북 송금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냐 이게 좀 쟁점일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당연히 모른다고 했었고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방북을 했나요? 안 했잖아요. 두 번째는 아니 김성태 씨가 이재명 대표가 뭐 얼마나 좋다고 그냥 800만 달러, 100억 정도를 쓰겠습니까? 아니 직접 만난 적도 없고 2019년 1월과 12월 뭐 검찰 주장에 따르더라도 2번 통화를 했는데 그것도 옆에 있는 사람이 바꿔줘서 통화를 했고 모친상이 각자에게 있었는데 직접 전문도 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어떤 뭐 김성태 씨가 얼마나 이재명 대표를 좋아해서 100억을 쓰겠어요.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 부분은 검찰이 좀 얘기를 해줘야죠. 그다음에 김성태 씨를 정말 어렵게 태국에서 잡아왔잖아요. 예. 변호사비 대납 조사한다고 잡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변호사비 대납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조사를 해서 나온 게 없으면 안 나온다고 해야지 1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받은 사람으로 다 그냥 혐의가 씌워져 있었는데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최초의 이 사건은 주가 조작 사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마치 남북관계 어떤 광물 자원을 네. 수입을 해서 주가를 띄웠다. 그리고 나서 그 주식을 팔아서 돈을 챙겼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주가 조작 수사는 없고 마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쓴 대북 공작 사업처럼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김성태 씨의 횡령 배임 사건, 그다음에 주가 조작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 좀 수사해서 그것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이래저래 진술들을 좀 하고 있는데 당초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전화 통화도 한 2-3번 더 한 것 같아요. 자, 네. 그렇게 되면은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뭔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신빙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한테 유리한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는 것은 예. 유리한 쪽으로 말을 계속 바꾸는 거는 신빙성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야기가 자꾸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신빙성이 높은 거겠습니까? 결국은 증거 같은 것들을 다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공범들도 자백을 하기 시작하고 예. 그렇게 되면 재판에 가가지고 나는 반성하는 것도 없이 다 인정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진실의 힘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실 쪽으로 다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으로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공범들의 태도밖에는 그런 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연락한 적 없다 전혀 모른다고 했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 통해서 이재명과 한 차례 통화를 했다. 그 이후에 이재명과 한두 차례 더 통화를 한 적이 있다. 여기까지 진술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김 전 회장 또 이재명 대표 직접 만났는지 이 여부도 좀 확인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검찰이 당연히 확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만났다고 한다면 뭐 이건 밝혀질 거예요. 네, 뭐 만나지 않았다고 했고 누군가 전화를 바꿔주는 경우는 기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건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한동훈 장관이 자꾸 김성태 씨를 향해서 깡패, 조폭 했잖아요. 그 뭐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은 갑자기 김성태 씨가 구속돼서 검찰 조사 20일 만에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 북한에 이런 돈들이 전달된 건지 아니면 외화 밀반출해서 개인적으로 뭐 사용한 건지라든가 전체적인 짜임새 있게 검찰에 알려주는 게 맞고 결국 이렇게 검찰의 일부씩 흘러나오는 것보다는 공소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또 정확한 팩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물론 뭐 검찰은 뭐 오늘 내일 중으로 좀 기소를 할 것 같긴 한데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지적을 했듯이 물론 이게 뭐 구속영장 내용에는 빠져 있었지만 변호사비 대납 부분도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수사의 가장 좀 큰 부분 아니었습니까?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 변호사비 대납 부분도 작은 부분은 아니었는데 지금 엄청난 일이 더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그 집에 이제 쳐들어간 거예요. 절도죄 범한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신고를 받고
그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시체가 발견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절도죄가 문제입니까? 살인죄가 지금 그거지? 그러니까 살인죄를 밝히는데 더 역량이 모아지고 있는 거고 나중에 절도죄는 여죄로 오히려 그때 가가지고 밝혀질 거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하고 뭐 이태영 변호사 등 쌍방울과 관련된 그러한 그 변호사비 대납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지금 한참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 기소를 만약 한다면 북한 관련해서 이제 돈을 보냈던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여태까지 혐의는 대장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 만약에 이 부분이 그 사실이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으로 엄청난 돈이 넘어갔고 아까 이제 이승훈 변호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300만 불 가긴 갔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지 못했으니까 별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300만 불이라고 한 돈을 쌍방울이 그냥 뜯긴 거예요. 그런데 쌍방울이 300만 불만 뜯겼습니까? 500만 불 해가지고 스마트팜 비용으로 북한에 갔는데 그 500만 불이 북한에서 스마트팜 비용으로 쓰였는지 핵실험 비용으로 쓰였는지 미사일 비용으로 쓰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쌍방울은 100억에 해당하는 돈을 그냥 그 북한에다 퍼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로 인한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김성태가 돈을 어떻게 벌었나요? 그 나노스 주가 조작으로 몇 배 그 결국은 다 그 피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니 절도범 수사를 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절도 범죄 혐의가 안 밝혀졌잖아요. 그럼 절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절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계속 절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옆집도 공범을 잡아왔는데 또 뭐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살인을 했다고 한다면 상대방도 조사를 해야죠. 한 사람만 조사하고 나서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고요. 쌍방울 김성태 씨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합니까? 북한은 못 믿잖아요. 투자를 해도 갑자기 남북관계 경색되면 끊어버리고 너희들 나가 그러는데 김성태 씨는 왜 이렇게 북한을 믿을까요? 자기 돈인지 회사 돈인지 모르겠지만 100억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만약에 줬다라고 한다면 이 큰 돈을 왜 줍니까?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투자 안 하는데 결국에는 김성태 씨가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신만의 사업 구상이 있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단정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 북한의 기업들이 돈을 보내면 이게 뭐 법에도 이제 위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유엔의 그 규약에도 지금 위촉이 네.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쌍방울이 이렇게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경기도 당시 이제 경기도가 그만큼 믿음을 줬기 때문이다. 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돈을 주려면 일단 신고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또 유엔 제재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줄 수 없는 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주지 않아야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김성태는 뭐 당연히 줬다면 처벌되어야 되고요. 또 기업이 유엔 제재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관련돼 있다면 처벌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기사만 가지고는 좀 김성태 씨가 자신의 책임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냥 뭐 검찰에 이재명 대표를 잠깐 얘기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